채소니까 건강에 좋겠지 하고 냉장고에 있던 채소를 무심코 잘라준 적 있으신가요?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건강한 채소 중에 강아지에게는 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. 냉장고 속의 화분 안에 산책길에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오늘은 냉장고부터 산책길까지 강아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채소와 식물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마늘 듬뿍 넣고 끓인 국물, 건더기만 건져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양파, 마늘, 대파, 쪽파, 부추 같은 팥 속 채소는 강아지에게 가장 위험하고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채소입니다. 이 채소들의 독성 성분은 찌거나 굽거나 국물에 끓여도 사라지지 않아요. 강아지가 이 성분을 먹으면 혈액 속 적혈구가 손상되면서 심각한 빈혈을 일으키게 돼요.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해지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잇몸이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. 심하면 소변색이 갈색처럼 진해지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. 특히 가루 형태가 더 위험합니다. 마늘 가루, 양파 분말은 수분이 빠지면서 독성 성분이 그대로 농축돼요. 수의학 자료에서는 마늘 가루 한 티스푼이 생마늘 여러 쪽, 많게는 8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그래서 아주 적은 양처럼 보여도 소형견에게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. 불고기 양념, 부추 만두, 파기름을 낸 요리처럼 채소의 원래 모양이 안 보이는 음식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눈에는 안 보여도 강아지 몸에는 위험 성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팥 속 채소는 먹자마자 바로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. 수시간에서 며칠이 지나서야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. 먹었는데 괜찮았어요는 아직 증상이 안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. 먹은 것이 확인됐다면 지금 멀쩡해 보여도 먹은 양과 시간, 형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먼저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. 팥 속 채소는 익혀도 국물에 들어가도 가루가 되어도 조심해야 하는 재료입니다. 감자 삶아서 간식으로 주시는 분들 많죠? 토마토도 빨갛게 익은 과육은 소량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감자와 토마토는 먹어도 되냐 안 되냐보다 상태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생감자,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, 싹이 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자연 독소가 들어있어요. 이 독소는 강아지 위장을 자극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신경계에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어지럼증, 떨림, 심하면 발작으로 이어지기도 해요. 초록빛이 없고 싹이 나지 않는 감자를 푹 익혀서 무양념으로 아주 소량 주는 건 위험한 감자 범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. 하지만 초록빛이 돌거나 싹이 난 감자는 도려내서 주려고 하지 말고 아예 주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. 토마토도 빨갛게 완전히 익은 과육은 소량이라면 괜찮지만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, 줄기, 잎은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강아지 신경계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. 텃밭이나 베란다에서 토마토를 키우는 집이라면 강아지가 잎이나 줄기를 씹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. 초록색이 도는 감자나 덜 익은 토마토를 먹은 뒤 구토, 떨림, 이상한 행동이 보이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.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라도 강아지에게는 부위와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. 사료 위에 시금치 한 장, 케일 한 장 올려준 적 있으신가요? 시금치와 케일은 대표적인 건강 채소죠. 그래서 자연식 토핑을 하거나 사료 위에 채소를 조금 올려주는 보호자분들은 좋은 재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. 그런데 건강식처럼 보이는 채소도 강아지 몸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시금치와 케일에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. 이 성분은 아이에 따라 신장이나 방광 쪽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결석 문제가 있었던 강아지라면 더 조심해야 해요. 건강한 성견이 아주 소량을 먹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해서 많이 먹거나 이미 신장이나 방광이 약한 아이에게는 결석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어린 퍼피, 신장 질환이 있는 강아지, 방광염이나 결석 문제를 겪은 적 있는 강아지는 이 채소를 피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. 건강한 성견에게 주고 싶다면 생으로 많이 주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주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. 그리고 데친물은 버리고 채소만 소량으로 주세요. 강아지에게 좋은 토핑은 사람 기준으로 건강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아이 몸 상태에 맞는 채소입니다. 비빔밥 먹다가 고사리 한 가닥 강아지 입에 쏙 넣어준 적 있으신가요? 고사리는 명절 음식이나 비빔밥에 빠지지 않는 재료죠. 그런데 고사리에는 강아지에게 권장하기 어려운 성분이 2가지 있어요. 하나는 몸속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삶으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. 문제는 2번째 성분,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물질이에요. 이 성분은 삶는다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푹 삶아도 강아지에게 안전한 간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위험한 건 고사리 나물입니다. 명절이나 제사 음식, 비빔밥 재료를 정리할 때 옆에서 주워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고사리 나물에는 마늘, 파, 간장, 참기름, 소금, 양념이 같이 들어가죠. 고사리 자체도 강아지에게 줄 이유가 없는 재료인데 여기에 팥속 채소 양념까지 더해지면 이중으로 위험해요. 고사리는 사람 식탁에서는 익숙한 반찬이지만 강아지 밥그릇에 들어갈 재료는 아닙니다. 거실 화분에 알로에 한 그루 키우고 계신가요? 사람에게는 피부 진정, 보습, 건강한 식물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강아지가 조금 씹어도 괜찮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외용으로 피부에 바르는 것과 강아지가 먹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.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 ASPCA에서는 알로에를 강아지에게 독성이 있는 식물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. 알로에 잎과 껍질 쪽에 들어있는 성분이
강아지에게 구토, 무기력, 심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. 투명한 젤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집에서 알로에를 직접 자르면 껍질 바로 아래에 있는 노란색 라텍스 성분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. 이 성분이 강아지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. 집안 화분도 강아지 입장에서는 씹어볼 수 있는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알로에 잎을 씹거나 뜯지 않도록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세요. 알로에는 강아지에게 먹이는 재료로 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. 파프리카는 괜찮다던데 그럼 고추도 괜찮은 걸까요? 파프리카와 청양고추는 강아지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. 고추에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들어있어요. 같은 고춧가인 파프리카와 피망은 캡사이신 함량이 매우 낮아서 씨와 꼭지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양념 없이 소량만 주는 건 괜찮지만 청양고추, 할라피뇨, 고춧가루, 고추기름 같은 매운 고추류는 강아지의 입, 코, 위장 점막을 강하게 자극해서 심한 구토, 복통,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와사비는 양파처럼 적혈구를 손상시키는 식품이라기보다 코와 목,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는 자극성 양념에 가까워요. 자극 자체가 강아지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줄 이유가 없는 음식이에요. 시판 와사비나 고추장 양념, 김치 같은 음식은 매운맛만 문제가 아니라 마늘, 파, 소금, 각종 양념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. 매운 고추나 와사비를 먹은 뒤 침을 많이 흘리거나 구토가 반복된다면 물을 억지로 먹이기보다 입 주변을 정리해주고 증상이 계속되는지 확인해주세요. 구토, 설사, 무기력이 이어진다면 병원에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. 디저트나 베이킹에 쓰이는 르바브, 강아지에게는 낯선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. 흔한 재료는 아니지만 요즘 잼이나 파이, 고급 디저트 재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. 강아지가 있는 집에서 루바브를 다룬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루바브 잎에는 강아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옥살레이트 성분이 많아서 입과 식도를 자극하고 신장 쪽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줄기는 사람에게 식재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강아지에게 굳이 줄 이유는 없습니다. 루바브는 잎은 위험하고 줄기도 강아지에게 줄 필요 없는 재료로 기억해주세요. 흔하지 않는 재료라서 방심하기 쉽지만 강아지가 있는 집에서는 낯선 식재료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. 산책 중에 강아지가 풀숲 버섯에 코를 박고 킁킁대는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? 산책길에 피어난 야생버섯은 마트에서 사는 표고버섯, 새송이버섯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. 어떤 독성을 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. 일부 독버섯은 간과 신장을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고 특정 해독제가 없거나 치료가 늦으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독성 버섯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먹은 직후 멀쩡해 보여도 안심하면 안 돼요. 치료는 빠를수록 안전합니다. 산책 중 강아지가 버섯을 먹었거나 먹은 것 같다면 가능하면 버섯 사진을 찍고 남은 조각이 있다면 챙겨서 바로 병원에 문의해주세요. 산책길에서는 냄새 맡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입에 넣지 못하게 막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. 채소라고 해서 자연 재료라고 해서 강아지에게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. 어떤 건 익혀도 위험하고 어떤 건 상태에 따라 위험하고 어떤 건 우리 아이 몸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합니다. 냉장고 아래칸, 주방 바닥, 집안 화분, 산책길까지 한 번만 더 확인해주세요. 강아지가 뭔가를 먹었다면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말고 먹은 이름과 양, 시간, 형태를 확인해서 병원에 먼저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. 보호자의 작은 확인이 강아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반려견에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. 감사합니다.